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 친가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진학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과 집안의 제일 어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가 앉으시고 그 앞에 제사상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면 할아버지는 제사상 위에 음식을 모두 드십니다. 정말 남김없이 모두 먹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거나 아프셔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죠. 할아버지도 당연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작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입니다. 작은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갔고 저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3일간 방문하는 지인도 가족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추석, 큰아버지 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쳤을 때 큰아버지가 나오셔서 제사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좀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왕래나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가까웠던 분이 그곳에 앉으니,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촌 형은 왜 이런 지랄 같은 짓을 하냐며 욕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모두 조용해졌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셔서 사촌 형을 데려왔고 저를 포함한 어린 동생들과 엄마와 고모를 포함한 여자들은 제사를 멈췄고 어른들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제사를 지낼 땐 사촌 형도 아무 말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큰아버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돌아가신 분 대하듯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끊으셨습니다. 그걸 보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어떻게 친형이 큰 사고가 났는데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냐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큰아버지 병원에 가셨습니다. 큰아버지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사촌이요 딱 3명만 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큰 어머니도 오지 않으셨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못하고 인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큰아버지 병원에 갔냐며 화를 내셨고 고모도 화를 내며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엄청 싸우게 되셨고 어찌저찌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게 되어 큰아버지 댁에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 준비를 마치고 큰아버지가 나오셨고 제사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큰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지 살도 많이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진행되고 나서 순서대로 큰아버지는 제사상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상의 음식이 조금씩 다 먹기 시작하다가 큰아버지가 고통스러운지 조금씩 신음을 하시다 제사상의 구토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액 위액 하면서 정말 좀비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제사상에 다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그리고 나서도 자신의 딸의 다리를 붙잡으며 온몸에 토를 붙이고 계속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만하라면서 큰아버지를 잡아 진정시키기 시작했고
사촌 형을 포함한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제사가 마쳐진 듯 큰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고 제사상을 치우고 있었지만 그 구토한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에 가자고 하면서 친가의 둘째인 저희 작은아버지와 아버지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차로 갔습니다. 정말 무슨 대화인지 궁금했지만 질문할 상황도 못 되었고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고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잔병이 없으셨던 분이 간암이라는 병에 걸리셨고 병에 걸린 걸 인지한 뒤로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거의 매일같이 저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날 큰아버지를 포함한 큰집 식구들은 오지 않았고 이외에 모든 식구들은 방문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정신도 없고 해서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었던 것만 기억에 납니다.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저희는 단 한 번도 큰아버지 댁에 방문한 적도 제사를 지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친가 쪽 가족들과도 연락이 잘 없었는데 우연하게 고모와 연락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 제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이야기해줘도 되겠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가의 자식들은 대대로 단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그것으로 애군을 막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모든 애군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저와 어머니가 큰아버지 병문안을 갔던 것과 큰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구토하실 때 아버지가 큰아버지 몸에 손을 댄 것을 꼽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관리했음에도 간암 말기로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되신 걸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고모의 말이 신뢰가 간다기보단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가 건강하신지 물어보았지만 고모는 죽은 사람의 안부는 묻지 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저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아직도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